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주식시장 보다 보면 이 회사 좋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지? 싶은 때가 있잖아요. 특히 52주 신저가 거의 바닥 근처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은 바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 관심에서는 살짝 멀어졌지만 잘 들여다보면 뭔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 세 곳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회사들을 봐야 할까요? 뭐 단순히 싸니까 그건 아닐 테고요. 어쩌면 남들이 못 보는 가치를 찾는 재미, 아니면 진짜 반전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기업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UPS, 마지막으로 펩시코입니다. 지금 각자 왜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또 그 이면엔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같이 흥미진진하게 탐구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 로봇 수술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52주 최고점 찍고 나서 한 25% 정도 빠졌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걱정될 수 있는 숫자죠. 근데 좀 재미있는 건 실적을 보니까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2025년 2분기 실적만 봐도 그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 설치 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서 395대. 그리고 또 이 로봇으로 실제 수술한 건수도 보니까 17%나 늘었어요. 꾸준히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신호겠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2분기 매출에서 로봇 시스템 판매 비중은 한 25% 정도고요. 나머지 75%는 소모품, 부품, 서비스 이런 데서 나와요. 그 반복적인 수익이라고 하죠. 이게 마치 프린터는 좀 싸게 팔고 잉크 카트리지고 계속 돈 버는 그런 모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죠. 아, 그렇군요. 로봇 파는 것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게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랑 비슷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다빈치 로봇 한 대를 더 설치한다는 건 그냥 한 번 팔고 끝?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생길 부품이랑 서비스 매출, 일종의 미래의 씨앗을 심는 거랑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당장 뭐 경기도나 우려나 병원 예산 축소 이런 단기적인 것 때문에 이 로봇 설치가 늘어나는 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이 끈끈한 반복 수익 모델의 힘을 좀 간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반복 수익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 부품이나 서비스 매출도 경쟁이 심해지거나 뭐 병원들이 비용 줄이려고 하면 타격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위험은 없나요? 물론 있죠. 어떤 사업이든 경쟁이나 뭐 고객의 비용 압박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다빈치 시스템에 익숙해진 의사들이 다른 걸로 쉽게 바꾸기가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수술에 쓰는 거잖아요. 아주 정교한 부품, 서비스 이런 거는 안전이랑 직결되니까 병원에서도 그냥 싸다고 결정하긴 어렵죠. 이게 일종의 방어망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물론 계속 혁신하고 서비스 품질 유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수익 모델을 생각했을 때 지금 주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못 사다 이렇게 말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성장주들이 보통 그렇죠. 근데 주가 매출 비율, PS나 주가 수익률, PE 같은 지표들을 보면요. 이게 지난 5년 평균치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 지표들이 5년 평균보다 낮다는 건 뭐 과거의 시장이 이 회사 성장성에 줬던 프리미엄보다 지금 더 싸게 거래된다 이런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아, 평균보다 낮아졌다. 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의 성장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금이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 GARP라고 하죠. Growth at a Reasonable Price. 이 관점에서 보면 좀 매력적인 진입 시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여전한데 주가는 좀 합리적인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약간 숨겨진 성장성을 찾는 얘기였다면 다음 UPS는 현재 어려움을 딛고 부활을 꿈꾸는 뭐랄까 진짜 턴어라운드 스토리 같아 보여요. UPS 주가도 52주 최고점 대비해서 35% 이상 내렸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7.7%나 돼요. 숫자만 보면 진짜 혹하는데요. 네, 7.7%면 정말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높은 배당 수익률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또 중요하게는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고배당주다 이렇게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좀 고려할 게 많습니다. 회사 재무 상황이나 전략이 바뀌면 배당 정책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해요. 맞아요. UPS가 지금 정말 많은 걸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일단 노조랑 새로 계약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확 커졌고, 또 장기적으로 효율 높이겠다고 물류 시스템 자동화 같은 기술 투자에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래된 시설은 막 폐쇄하거나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익성 낮은 고객이랑 거래를 줄이면서까지 수익성 높이라고 하고 있죠. 네,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이죠. 아, 맞다. 아마존.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는데 마진이 별로 안 남으니까 거래 물량을 일부러 줄였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매출 줄고 기술 투자나 구조 조정에 돈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주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턴어라운드를 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불확실성도 따르니까요. 근데 이 모든 어려움에도 UPS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꽤 있어요. 그 이유를 좀 큰 그림에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택배나 물류 서비스는 현대 경제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산업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물건은 계속 오가야 하니까요. 네, 그렇죠. 둘째는 UPS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그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랑 인프라. 이건 뭐 경쟁사가 하루아침에 따라하거나 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이코노믹 모트. 이런 기본적인 경쟁 우위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어려움만 잘 넘기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턴어라운드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다가 뭐 예상 못한 문제 터질 수도 있고요. 실행 위험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클 텐데. 또 UPS가 주춤하는 사이에 페덱스 같은 경쟁사나 아니면 아마존 자체 물류망 같은 애들이 더 치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턴어라운드 투자는 원래 높은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계획이 성공하면 보상이 크지만 실패하면 손실도 클 수 있죠. UPS 경우에도 말씀하신 그 실행 위험이나 경쟁 심화 가능성 절대 무시 못해요. 그래서 현재 그 7.7%라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 그냥 공짜 점심이 아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한 대가일 수 있다는 걸 투자자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잠재력과 위험, 둘 다 신중하게 봐야 하는 상황이죠. 네, UPS는 확실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가능성이 엿보이는 케이스 같네요.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 그런 회사로 가볼까요? 펩시코입니다. 펩시코는 배당킹, 디비던드킹이라는 아주 그냥 명예로운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배당 킹. 이게 무려 50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에게만 주는 칭호예요. 그냥 오랫동안 배당 준 게 아니라 매년 늘려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뭐 오일 쇼크가 있었든 닷컴 버블이 터졌든 금융 위기가 왔든 온갖 경제적 어려움이나 산업 트렌드 변화를 다 이겨내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줬다는 강력한 징조죠. 현재 펩시코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는데요. 아까 본 UPS보다는 배당 안정성 면에서는 소득 중심 투자자들한테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배당킹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펩시코도 요즘 고민이 많아 보여요. 가장 큰 게 역시 건강 트렌드 변화 이거 같아요. 펩시코 주력 사업이 탄산음료, 짭짤한 스낵, 가공식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만큼 사람들이 막 찾진 않죠. 사실 저만 해도 예전엔 콜라나 과자 진짜 자주 먹었는데 요즘에 확실히 덜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만 봐도 그렇고요. 게다가 최근 실적도 경쟁사에 비해서 좀 부진하다 뭐 이런 평가 나오면서 월가에서도 예전만큼 막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이 현재 펩시코가 딱 부딪힌 가장 큰 도전이죠. 소비자들이 점점 더 건강한 걸 찾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펩시코는 이번에도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좀 길게 보면 펩시코 같은 큰 소비재 기업들은 과거에도 수많은 트렌드 변화를 겪었고 결국엔 살아남아서 적응해온 역사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지방 트렌드라든지 인공 감미료 논란 같은 거요. 여러 고비를 넘겨왔죠. 하긴 과거에도 그런 변화들이 있었겠네요.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이 단기 실적 둔화에 실망해서 주가가 좀 눌려 있을 때 회사의 장기적인 적응력을 믿고 꾸준히 모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배당 킹이라는 지위 자체가 그런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뭐 과거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수십 년간 변화에 적응해온 DNA가 있다는 건 무시 못하겠어요.
근데 이번 건강 트렌드는 과거랑 비교도 안 되게 좀 강력하고 광범위해 보이는데 이번엔 진짜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기존 제품 조금 바꾸는 걸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이번 건강 트렌드가 과거랑 좀 강도나 지속성 면에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봐야 해요. 그래서 펩시코 같은 기업들도 그냥 기존 제품 설탕 줄이고 나트륨 줄이고 이런 것들, 리포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의 건강지향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M&A,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놓거나 이노베이션 하는 식으로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생수 브랜드나 건강 스낵 브랜드 같은 걸 강화하는 움직임들 있죠.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거대한 자본력, 유통망, 마케팅 능력 이런 걸 가진 펩시코가 결국엔 길을 찾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려움이 오히려 장기적인 배당 소득을 원하는 투자자한테는 펩시코를 좀 매력적인 가격의 포트폴리오에 담거나 비중을 늘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시장 관심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새 기업, 인투이티브 서지컬, UPS, 펩시코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에 성장성을 찾는 먹갈p 투자의 가능성, 두 번째는 높은 위험을 안고 반전을 노리는 턴어라운드 스토리, 세 번째는 시련 속에서도 빛나는 배당주의 안정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걸 보여줬네요. 각기 다른 매력과 위험을 가진 사례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냥 52주 신저가 목록을 쫙 훑어보는 게 이거 싸네. 이걸 찾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왜 이 가격까지 왔을까? 그 배경을 파악하는 거예요. 시장의 우려가 좀 과한 건지 아니면 정말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 건지 이걸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자본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장기적인 가치. 예를 들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반복 수익 모델이라든지 UPS의 그 필수 인프라, 펩시코의 적응력과 배당 역사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시장에서 외면받는다고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 안에 숨겨진 기회를 보려면 표면적인 가격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나 뭐 단기적인 뉴스에 막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집중하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가격 떨어졌다고 무조건 좋은 기회도 아니고 또 모두가 좋다고 할 때가 꼭 최고의 투자 시점도 아니니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 말고 지금 어떤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그냥 일시적인 감기 몸살 수준인지 아니면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막 갉아먹는 심각한 병인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는 과연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